김건희 특검팀에서 또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을 맡고 있는 팀장급 검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컨트롤 타워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와 과거 술자리를 가졌던 게 확인이 됐습니다. 피의자 강압 수사 의혹과 민중위 특검의 비상장 주식 투자에 이어서 파견 검사의 부적절한 처신까지 드러나면서 특검은 또 논란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자, 팀장급 특검 검사가 이종호 전 대표와 술자리를 가진 때는 2021년 7월에서 8월 사이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진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입니다. 1차와 2차에 걸쳐서 술자리가 있었고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2차 한문혁 부장검사의 지인 집에 가서 두 술자리를 하는 사진입니다. 가운데 서 있는 엄지척하고 있는 오른손을 엄지손가락을 펴고 있는 저 남성이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이고 가운데 앉아있는 양쪽의 여성 사이에 앉아있는 저 남성이 한문혁 지금 현재 김건희 특검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팀장급 검사, 파견 검사 한문혁 검사입니다. 자, 수사를 해야 하는 그 검사와 수사 대상자인 블랙펄 인베스트 이종호 전 대표와 과거 저렇게 술자리를 했던 인연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게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자, 이로써 민중위 특검은 또 다른 악재를 맞닥뜨리게 된 건데요. 일단 앞서 나왔던 악재들부터 하나씩 보여드리죠. 복귀 요청, 지금 민중위 특검에서 복귀 요청이 꽤 있었죠. 파견 검사들. 자, 검찰 없앤다고 하니까 나 원대 복귀 시켜달라 요청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강압수사 회유 의혹으로 공무원이 사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중위 특검이 주식 거래,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부적절한 일이 있었다라는 의혹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한문혁 검사와 수사 대상인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와의 4년 전 부적절한 술자리. 자, 이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인연들이 있었을까요? 신문, 사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 그리고 한문혁 부장검사 그 외에 지금 한문혁 부장검사와 이종호 전 대표와 연결시켜준 그 사이에 지인이라 불리는 의사가 한 사람 있습니다. 한문혁 부장검사 양 옆에 있는 여성은 어떤 정체의 여성인지는 아직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보도를 종합해 보면 의사는 한 검사의 지인, 그러니까 지금 가운데 엄지손가락을 들고 있는 이종호 대표 옆에 있는 남성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정치권 관계자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지인이 함께 자리에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연예인 준비생도 저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진 속의 인물은 5명이지만 사진을 촬영해준 인물까지 포함해서 저 자리에서는 6명이 함께 저녁 식사, 술을 동반한 저녁 식사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놀라운 건 한문혁 검사가 4년 전 저렇게 술을 동반한 식사 자리를 할 때도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 중이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물론 이제 한 검사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에 이종호 전 대표까지 수사에 선이 뻗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당시부터 부적절했다는 의혹이 뒤따르고 있는 사진입니다. 자, 구자룡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단히 부적절하고 이거는 사실 형사상의 위법 문제도 따져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그 식사를 했다, 누가 결제했냐, 이제 이런 걸 따지는 게 뭐냐면 뇌물성에 대해서 이제 따지는 거거든요. 뇌물죄는 참고로 금액을 따지지 않습니다. 뭐 10,000원이든 뭐 1,000원이든 네. 직무 관련성만 있으면 뇌물죄가 유죄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래서 주장하는 게 내가 그 당시에 그 사건 맡고 있지 않았다. 이게 이제 뇌물성을 부정하는 거고 그럴 경우에 이제 청탁금지법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럴 네. 때는 한 번 제공한 게 100만 원이 넘을 때는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위법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제외하더라도 일단 자신이 맡을 수도 있는 사건에 관련
관련된 피의자성 관련자와 식사를 같이 했다라는 건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는 몰랐다라고 하더라도 이번에 특검에 파견될 때는 네. 이 이종호라는 사람은 이제 전 국민이 아는 사람이 됐잖아요. 맞아요. 그럼 특검에 안 가야 맞죠. 근데 아마 검찰 내부에서도 이번 정권에서는 특검에 합류하는 게 스펙상으로도 자기한테 이득이 되고 네. 그런 자리를 자기가 안 간다고 하면 왜 안 가지라는 의심을 살까 봐 그냥 문계고사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면에서도 이건 대단히 부적절하기 때문에 네. 특검에서 이 사람이 간 거부터도 잘못이어서 파견내자는 당연한 것이었고 범죄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수사가 이어져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4년 전 7, 8월 2021년 7, 8월경에 이루어진 저 술자리 어떻게 성사가 됐을까요?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한문혁 검사가 먼저 자신의 지인, 의사인 지인에게 밥 한 번 먹자 이렇게 식사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자리가 바로 저 자리입니다. 1차 식사와 술자리가 있었고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한문혁 검사와 지인, 의사인 지인이 함께했고 그 지인이 부른 사람이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였던 겁니다. 자, 그리고 2차 술자리가 이어집니다. 지인인 그 의사의 자택으로 옮겨서 술자리가 이루어지고 2021년 7, 8월이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굉장히 한창이어서 4명 이상 모이지 못하고 또 그런 격리가 이루어졌던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저 자리에서 저렇게 식사를 했다라는 부분이고 또 하나 굉장히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서로 이제 모르는 사람이 만났을 때 인사를 나누게 되죠.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그리고 저쪽에서는 또 누구누구입니다. 명함을 교환하기도 하고 그리고 인사를 나누고 서로 간략한 자기 프로필을 알리죠. 보통의 경우에는. 근데 이 과정에서 이종호 전 대표와 한문혁 검사 간의 주장들이 좀 부딪힙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부딪히고 있는지 지금 바로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이종호 전 대표의 입장입니다. 자, 저 자리 1차 서울의 한 식당에서 만났을 때 1차 때 자, 이종호입니다. 블랙펄이라는 얘기를 했나 보죠. 블랙펄이요? 한문혁 검사가 되묻죠. 네, 맞습니다. 근데 나가려던 걸 주변에서 만류했다는 겁니다. 그 지인이 내가 잘 아는 형님이고 내가 잘 아는 동생이야. 그냥 편하게 밥 먹자 해서 결국 앉아서 1차와 2차를 이어졌다. 그러니까 한문혁 검사도 당시에 이종혁 전 대표가 블랙펄이라고 하면 나랑 지금 밥을 먹으면 안 되는 걸 알고도 그냥 먹었다라는 취지로 이종호 전 대표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한문혁 검사 입장은 어떨까요?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한문혁 검사 입장은 한부장 검사가 이 부분은 다른 부분이고요. 이거는 특검의 입장입니다. 특검이 지금 파견 해체를 요청했다라는 해제를 요청했다는 다른 입장이고, 자, 한문혁 검사의 입장은 당시에 명함을 주고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성명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일반적이라면 인사를 하고 어디에 소속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자기소개는 있었을 텐데 이종호 전 대표와 한문혁 검사 간의 주장이 지금 부딪히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논란도 지금 적진 않습니다. 정상 논설위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이제 문제는 두 가지인데 당시 네. 그 만났을 당시에 한 검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를 하고 있었다는 점. 그래서 본인이 알았건 몰랐건 결과적으로 그 사람과 통성명 정도는 했을 텐데 통성명을 했다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고 자기가 수사하는 사건과 연관이 있다는 점은 분명히 인지를 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런 자리에서는 만났으면 일단 자리를 피하는 게 보통 그 사건 수사 검사로서의 기본적인 선택이었을 텐데 그거를 하지를 않고 2차 술자리를 가서 또 술을 먹고 사진까지 찍고 했다는 거는 일단 중요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로서는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뭐냐면 이제 지금 처신인데 이번 김건희 특검 뭐 여러 가지 사안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검찰이 수사했지만 봐줬다고 의심이 되는 도이치모터스 그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이번 특검의 핵심적인 사건으로 다루고 있었는데 자, 내가 그러면 이 특검에 파견을 가게 됐다. 그러면 핵심 피의자가 이종호라는 사람이라는 걸 본인이
몰랐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네. 거죠. 그런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특검의 파견을 가서 네. 거기서 뭐 그냥 없는 듯이 조용히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언론에서 저게 나온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특검도 뒤늦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상황을 관망을 하고 있다가 네. 돌려보냈다는 건 언론이 저걸 공개하지 않았고 정치권이 저거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을 뻔한 사건이기 때문에 네. 지금 특검이 지금 뭐 특검의 어떤 그 비상장 주식 그 이 투자 네. 보면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혐의가 되게 확실시되는 이런 사건부터 시작해서 위에부터 아래까지 뭔가 기관과 체계가 상당히 흐트러지고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신경민 의원님 저 문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지금 세 개의 시점이 문제가 되는데 네. 정 의원께서 쭉 정리를 해주신 걸 이렇게 더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감찰을 물론 해야 되겠지만요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술자리를 했을 당시 네. 알았던 것 같아요. 알았던 거. 네, 이미 수사를 하고 있었고 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되면서부터 문제가 됐던 거고 검찰이 미적미적했던 사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도이치모터스의 바로 이 사람 이름은 계속해서 회사 이름과 함께 네. 전부 일반에도 좀 알려질 정도로 좀 알려진 관련자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미 술자리를 했을 당시에 네. 수사 중이었고 이 사람이 무슨 혐의를 받고 있다 하는 것을 한 검사가 다 알고 있었다라는 추정이 가능하고요. 두 네. 번째는 세월이 흘러 특검에 파견될 당시 이때 사실은 본인이 회피를 하는 게 공직자로서 검사로서 자세가 맞습니다. 네. 근데 본인은 뭐 출세 욕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계산이 있었겠죠. 이걸 감추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이 두 번째 시점에서도 이분은 분명히 한 검사는 잘못했어요. 네. 이 책임을 면하기 어렵고요. 세 번째는 특검이 알았을 때입니다. 알았을 때 이것을 분명하게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언론 보도가 날 때까지 이것도 또 미적미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세 가지 시점에서 문제가 있었고 놓쳤고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네. 이건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감찰 결과는 봐야 되겠지만 감찰이 아니고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조사가 필요해 보이고요. 네. 또 하나는 제가 지금 궁금한 건 이 사진이 어떻게 흘러나왔느냐. 아마 분명히 이종호 이 전 대표 측을 통해서 흘러나왔을 거고 그것이 언론에 들어갔을 텐데 뭔가 의도하는 게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뭔가 굉장히 복잡한 권력 쟁투, 권력 투쟁이 그 뒤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위하고 의도도 네. 좀 눈길이 가는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왜 이런 일들이 김건희 특검을 둘러싸고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윗선에서부터 아랫선까지 왜 자꾸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걸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자, 밥값과 술값을 누가 계산했느냐도 지금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어떻게 엇갈리고 있을까요? 자, 일단 서울 시내에서 밥을 먹었다는 그 1차 술자리에서 한문혁 검사는 자기가 먹은 밥값은 자기가 계산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니다. 이종호 대표 입장에서는 아니다. 그때 그 식당에서 먹은 식사 비용이 한 30만 원 정도 나왔는데 그 밥값 내가 계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대표가 이 밥값은 내가 계산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에 따라서 또 죄가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이 한 검사의 행동이나 지금 여러 가지 뭐 앞서 지적된 부분처럼 국민 눈높이에서 굉장히 부적절한 것도 물론이고 네. 이제 대검의 감찰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까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특히 직무 관련성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각종 수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고요. 네. 또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1회당 100만 원을 초과하면 김영란법에도 청탁금지법 위반도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액수도 당연히 살펴봐야 되는데 뭐 1차에서의 고깃값을 누가
누가 냈느냐 이런 부분도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문제되는 것은 지금 다들 이제 좀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과연 그 만남 당시에 이종호 전 대표에 대해서 정말 몰랐을 것인지에 대해서 네. 확인을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만약에 인식을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직무 관련성과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인정된다라고 하면 사실 수뢰행위라든지 또 청탁금지법상에서도 직접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사실 액수와 관계없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이제 대검 감찰 단계에서 좀 확인이 필요해 보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네. 지금 서로 간의 말이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4년 전의 일이다라고 할지라도 관련된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겠고 뿐만 아니라 지금 4년 전에 저런 만남이 있고 그 이후에도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된 수사에도 계속 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그 수사 과정에도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부분도 좀 포괄적으로 감찰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해당 검사는 파견 해제가 이제 결정이 됐고요. 오늘부터 업무에서도 배제가 됐습니다. 검찰로 복귀했고 수원 고검으로 갔고 대검의 감찰도 이제 받는다고 하는데 수사 상황을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